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물가 CPI는 전년 대비 3.7% 상승을 했고 전월비로는 0.6%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6% 0.6%였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로 3.7%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인데요. 근원 CPI 0.2% 예상치를 넘어서 0.3%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는 식품 에너지를 제외했단 말이죠. 최근에 석유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예상치에 부합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올랐다는 것,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에서 증시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가를 압박하는 요소는 국제 유가 상승이거든요.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가 지수가 하락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오를 것인데 이 유가 상승에 대한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거시경제 역풍 탓에 강세장 지연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약세 형성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이끄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가 거시적 경제 역풍이 장기가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강세장 진입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거시적인 것은 금리,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이런 요소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되면서 연방자금 정책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 이자율 격차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시적 경제를 따진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전통적인 시장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들은 금리,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이런 거시 경제적 요소의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다르게 볼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뉴스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가 비트코인이 오랜 횡보세를 깨고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본 유입 둔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횡보세가 가격 변화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몇 달째 변동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낮은 변동성은 또 큰 가격 변화로 이어지는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1474만 명으로 집계된 장기 투자자, 장기 홀더, 장기 보유자들, 이들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비트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케일의 비트코인 전환 소송 승소 등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행보세를 이어갔고 또 비트코인을 보유한 많은 홀더들의 손실과 이익이 역대 최저치에 도달한 상황인데 이 오랜 시간 행보를 이어간 하반기에 2020년의 패턴과 유사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죠. 횡보를 이어갔던 2020년도에도 횡보 이후에 큰 상승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의 횡보 이후에 큰 상승을 전망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의 횡보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횡보에서 아래를 뺐다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뺐다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추가를 인상해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편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연준이 양의 관계를 갖는 이유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전통적인 경제 관념이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극단적 환경에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극단적 환경에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채에 시달리고 금리 인상기,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것들은 거시적 경제 환경에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면 거시적 경제 요소의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서 헤이즈가 하는 얘기는 극단적 환경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흐름과 같은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극단적 환경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환경 상황에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하기보다는 생존 수단으로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거시적 경제 요소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요소를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자고 안내 드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알사에이지가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 관계없이 7만 달러 간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7만 달러도 굉장히 이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관념에서 얘기한 것이고 10만 달러 이상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솔라나 등 FTX 자산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13일자에 이제 승인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만 6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잠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코인데스크가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계 유동성 보유액이 급감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 세 번째는 연체율이 상승했다. 네 번째는 연준이 만든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영향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역시나 같은 자산시장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코인데스크가 분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지가 말한 것처럼 아서 헤이지가 극단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기존의 그런 투자 자산의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뭡니까?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부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TX가 자산 매각을 하는 것을 사전 공지 안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시장 영향을 감안한 것이죠. 미리 매각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락할 것이 명확한 가운데 숏 포지션에 바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뉴스와는 반대로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도배가 되면 하락을 그리고 하락에 대한 뉴스가 도배가 되면 상승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봤죠. 이 비트코인 차트 아닙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번 급등했을 때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을 때의 움직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에서 부딪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그게 이치모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제 세 번째 그럴 때는 돌파죠. 자, 비트코인이 현재 26,3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치고 갔을 때 이제 구름쪽 안으로 오는 긍정적인 요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매도 포인트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뺐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뺐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두 개 다 모두 상승의 기대감은 있는 겁니다. 다 모두 상승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죠. 상승한다 그러면 1번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게 N자 패턴으로 움직임 2번의 하락 패턴은 V자 패턴으로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1번 시나리오는 움직임이 바로 N자형 패턴으로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고 2번 시나리오는 뺐다가 V자 반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은 23,000달러에서부터 2만 달러 사이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제가 계속 보자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6,000달러에서 고정된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23,000달러, 2만 달러 사이에 온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롱과 숏 포지션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그러나 중장기 대응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매집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트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차트 분석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차트 분석방에서 여러분의 보유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방에서는 첫 번째로 단기 대응법 알려드리고요. 롱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응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장기 대응 알려드리는데 이것은 필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중장기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MACD, 스토캐스트 이러한 보조지표였죠. 그러나 코인 시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새로운 보조지표들에 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RCI라든지 CCI라든지 또는 오더블록 이런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코인에서의 차트 분석은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차트 분석법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차트 분석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